자, 오늘 볼 이야기는 최근 웹소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많이 안 드렸어요. 왜냐면 나는 트렌드를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악할 능력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굳이 안 했는데, 저는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작품들을 읽으면서 조금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소설이, 그러니까 물론 잘된 소설이죠. 이제 탐식의 재림이라는 소설로 예시를 잠깐 들어볼게요. 탐식의 재림이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처음 시작 장면이요. 처음 시작 그 부분이 장면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랑 서술로 시작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서술이라고 하면 서술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봐봐요. 자, 시작 장면에서 이런 거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짙은 피에 물든 돼지, 돼지. 그 속에서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장면적인, 그러니까 첫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절해요. 그냥 처음에 설명을 다다다다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래서 특이한다 라는 식으로 뭔가 굉장히 일화가 친절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다 설명해줬으니 이제 출발한다.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이제 출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 자, 맞아요. 나는 전개 나는 일단 설명해줬어 하고 간다 하고 이제 딱 가는 경우가 요런 식으로 스타트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뭐 특정한 작품을 뽑아서 얘기를 한번 한다면은 잠깐만, 이거 제목이 잠시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최신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환생한 암살자는 검술천재. 약간 이 작품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요즘 트렌드 스타트랑은 좀 맞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되게 설명이 친절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복잡하거나 뭐 기교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그 1화 내에서 반전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시도보다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게 요즘 들어서 좀 제가 느끼는 어느 정도의 트렌드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트렌드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따른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절함이라는 키워드가 예전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웹소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친절해졌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고 이제 제 나름에서 소설을 열심히 본 결과 이게 예전에는요,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면, 너무 설명만 많이 들어가면 이게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과거 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간 1화는
좋지 않다, 너무 친절한이라는 좋지 않다라고 분명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너무 설명만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복잡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가 되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설들이 좀 더 친절해지고 너무 직관적이게 됐죠. 굉장히 친절하고 직관적으로 변했다. 이게 빈도수로만 따지면은 그냥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아졌다,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무조건 친절하고 직관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친절하고 직관적이어야지만 성공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글들 자체가 친절해진 것들이 좀 비중이 많아졌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했던 말을 또 했네. 여튼 여러분들도 그래서 쓸 때 좀 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내 작품의 그 서사,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설정 등을 이해할 때 어떤 점이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가. 저는 예전에 요거에 대해서 진입장벽으로 하나 갖고 갔었던 게, 일단은 화폐 단위 같은 거였어요. 이거 화폐 단위 할 때 오리지널 거 쓰는 거 있어요. 오리지널 화폐 단위 쓰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옛날에 좀 보셨죠? 요즘에는 많이 못 봤을걸? 요즘에 이거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화폐 단위로 무슨 그렇지, 뭐 매소를 쓴다거나, 세계관에서 매소가 있고, 이게 현금과 이게 우리 원과 비교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미터를 바꿔가지고 뭐 미디르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여기 소설에 나오는 오리지널 단위를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 요즘엔 많이 줄었죠. 이런 거가 조금씩 진입장벽이 돼요. 이런 게 좀 진입장벽이 됩니다. 이런 어느 정도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어느 남자가 오열하면서 시작해. 그러면은 원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돼요. 영화는 이게 가능해. 근데 이유를 몰라. 우리는 이유를 몰라. 자, 어느 남자가 오열하면서 시작하고 우리는 이유를 몰라. 그러면서 1화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게 영화에서는 가능해. 왜냐면 영화에서는 앉아 있잖아. 앉아 있다가 박차고 나가진 않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느 남자가 오열하면서 시작한다는 거가, 이제 제 영화가 인셉션이에요. 어느 남자가 바다에서 오열하나? 하여튼 어쨌든 갑자기 바다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화에서는 이제 박차고 나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얘기에 대해서 복선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주구장창 설명을 하지만, 웹소설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웹소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바로 진입장벽을 느껴요. 그러면 안 읽죠. 1화도 안 읽고 1화 읽고 나가.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오히려 좀 기교나 이런 걸 부리지 말고 더 정석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요렇게 최근 들어서 좀 작품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웹소설의 트렌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